2014 중국 갑조리그 20라운드입니다. 오늘 경기 중계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였죠. 19라운드. 계속 21연승 중이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이제 승부가 5대5라고 봐야 되는데 21번을 이길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모두 졌습니다. 네, 더불어 이 갑조리그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요. 상위권과 하위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 1위는 확정이 돼 있고 2위부터 7위까지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등 위기의 탈락팀이 있는데 지금 12위는 거의 결정적이고요. 12팀과 11위 팀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2014 중국 갑조리그 대회정보와 순위표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네, 2014 중국 갑조리그 우승팀에게는 약 8,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2시간 45분 1분 5회에 장고되고 그리고 1시간 1분 1회에 속기전으로 치러집니다. 네, 총 22라운드 중에 오늘은 20라운드인데요. 네, 1위 달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드림팀을 구성을 했는데 일찌감치 1등을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박정환 선수는 아예 출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연 선수, 이세돌 선수에 힘입어 지금 상위권에 있는 상하이 광시인데요. 저장부터 시안까지 지금 강등 위기에 있습니다. 네, 시안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탈락이. 그리고 이제 저장과 청두가 지금 강등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네, 1승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지성, 나연, 신진서 선수가 출전합니다. 각각 후야오이, 저우어시, 그리고 투멍청 선수와 겨루게 되죠. 네, 김지석 선수, 후야오이. 2위와 36위, 랭킹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후야오이 선수는 이제 우리 나이로 30대 초반 33살 됐는데 전성기가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랭킹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선수들 중에도 요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요. 네, 지금 한국 내에서도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 가장 컨디션이 좋고요. 세계 대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지석, 박정환 이 2명의 기사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런 흐름대로라면 오늘 봐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성기가 지난 후야오이보다는 한창 지금 컨디션도 좋고 흐름이 좋은 김지석 선수가 우세하다고 봐야겠죠. 네, 흐름 좋은 김지석 선수 오늘도 잘 싸워주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김지석 선수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이제는 3라운드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김지석 선수는 지금 남은 세계 대회, 3개의 대회에 지금 각각 결승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삼성화재배에서는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 물론 이제 전년도 우승자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김지석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낮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승이 아주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LG배에는 8강, 출란배도 8강에 진출해 있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세계대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아주 좋아졌어요. 네. 사실 2013년 그 국내 대회 잇따른 우승을 하면서 좀 흐름이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작년에 결혼했죠. 결혼 이후에 확실히 좋아졌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재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재능이 이제 활짝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늦게 꽃을 피운 선수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재능에 비하면은 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봤는데 조금 늦었죠. 하지만 성적을 낸 이후로는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김지석 선수 지금 갑조리그 7승 2패 중입니다. 굵직한 선수들을 많이 잡아줬죠.
아, 7승 3패네요. 네. 김지석 선수는 특히 주장전으로 많이 출전을 하죠. 그런데도 7승 3패의 성적이라면 잘 싸워주고 있는 거죠. 평균 이상은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 후야오이 선수가 속해 있는 상하이 팀은 원래는 용병을 안 쓰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이제 상하이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창하오 선수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창하오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곧 이제 부록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후야오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약간 내리막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나연 선수를 용병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후야오이 선수는 9승 10패 중이네요. 그 창하오라든지 후야오이 그리고 또 후야오이하고 친구가 이제 치우진이에요. 네. 그 세 명이서 전부 상하이 출신이에요. 추진 선수는 100년 결승도 올라 있고 갑조리그 성적도 지금 좋은 편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보통 30대가 넘어가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데 치우진 선수는 좀 신기한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랭킹에 비해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 같아요. 아, 치우진 선수가 네. 예, 중국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예요. 그 다음이 아마 왕시 선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왕시 선수도 이제 84년생이니까 상당히 노장축이네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어리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84년생이 네.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네요. 중국에서는 확실히 빨라요. 빨리 출세를 하고 그러니까 빨리 성적을 내고 그리고 은퇴하는 시기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네. 자, 다시 바둑으로 넘어와 보면 조금 실리 바둑으로 두고 있네요. 지금 흑은 착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고요. 백은 흑에게 이제 실리는 좌상기에 우상기에 그리고 좌변까지 실리는 내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폭넓은 바둑이고요. 후야오이 선수 기풍은 어떤가요? 아주 견실한 스타일이죠. 아, 지금 두고 있는 그대로군요. 시에허 네. 아마 시에허하고도 비슷한 스타일이고 굉장히 침착하고 견실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국제대회에서 보면은 가장 대국 태도가 훌륭한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본 기사 중에는 하네 나오키가 아주 대국 자세가 네. 흐트러짐이 없고요. 중국 기사들 중에서는 중국 기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너가 조금 좋지 않은 기사들이 가끔 있어요. 종종 있는데 후야오이나 시에어 선수 그리고 스위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국 태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중국 선수 중에 좀 매너가 좋은 선수들보다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야오이나 시에어 이런 기사들은 대국 태도가 아주 훌륭한 기사들이에요. 전혀 네.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기서는 흑이 3-3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지금 3-3을 들어가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지분 많이 차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귀는 하나 더 지켜야 확실하게 살거든요. 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귀의 실리보다는 전체적인 백의 두툼함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포석은 백이 성공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3-3은 배제해 두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3-3은 좀 시기상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붙이는 수는 어떤가요? 화점 밑으로요.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긴 있어요. 젖히면은 보통 이렇게 2단 젖히는 수를 많이 두죠. 네. 그러면은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법이 이렇게 귀에 백을 잡는. 물론 귀에 백을 잡으면서 집은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이 모양도 역시 전체적으로 백의 바깥쪽 외세가 이렇게 치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류하는 게 맞고요. 보류를 하고 폭넓은 바둑을 둔다면은 귀의 실리보다는 이 백의 그 바깥쪽 외세가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붙이고 젖히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흑의 선택이라면 실리를 좀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백세가 좀 지워지게끔 두는 게 낫겠네요. 백 세력,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날일자는 백이 3-3을 받으면 이렇게 입구자로 붙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그냥 한 칸 띄어서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이건 뭐 새를 지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아까 전에는 흑이 이제 3-3을 들어가거나 붙이면 이제 귀에 실리는 차지할 수 있었지만 바깥쪽이 좀 횡해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앙 쪽에서 이제 백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귀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백도 위쪽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요. 네, 백도 지금 귀를 받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귀를 받으면 집으로는 실리로는 좀 앞서 나가겠지만 붙여서 중앙을 틀어 막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텁게 폭넓은 바둑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올바른 판단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게 폭넓은 바둑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요. 저 수는 부분적으로는 악수예요. 그렇죠. 맛을 좀 없애는 기분이 있는데요. 네, 원래 저 상변 저 모양은 흑이 이제 나중에 침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저수로 인해서 그런 침투의 맛은 전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 교환의 뜻은요? 우변이 이제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지금 흑이 이제 아마 여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원래는 축이에요. 나갔을 때 이렇게 밑으로 치면. 근데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네. 이 축은 계속 흑이 나갔다라고 가정하면은 축은 흑이 좋아졌어요. 축머리가 되네요. 네, 그 나가면은 백이 지금은 이제 단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있거나 해서 싸워야 돼요. 이으면 이제 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받으면 이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하나 밀어 놓으면 안 되나요? 예, 이렇게 지금은 빈축이에요. 예. 나가더라도 꽉 막으면 빈축이죠. 흑돌이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걸 두면은 또 그냥 뛰면은 빈축으로 잡히니까 하나 밀어두면은 잡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놓고 뛰면 되겠네요. 상변의 이 악수 교환은 부분적으로는 손해지만 이 흑돌 한 점을 나가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두 선수가 공식 대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네요. 2009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야오이 선수가 좀 뜸했어요, 그동안. 네. 세계 무대에서 한때는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2007년만 해도 LG배 준우승 그리고 이강배를 우승했었는데 그 이후로
별로 성적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후야오이 선수의 세계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이제 우승은 없었지만 네. 8강, 4강은 항상 기본적으로 가는 선수였거든요. 단골 멤버였어요. 근데 2007년도에 그 LG배 세계대회 준우승했을 때 굉장히 쓰라린 패배를 당했죠. 그 상대방이 저우진신 구단이었는데요. 대만 기사인데 혹시 역전 당했나요? 네, 그 당시에 아마 1대2로 진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우준신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소위 말하는 한 표 찍어주는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승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후야오이 선수가 희생양이 됐죠, 결승 무대에서. 그때 충격이 너무 컸을까요?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4강 무대에 조한승, 홍민표가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로요. 그리고 후야오이, 저우진신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후야오이 선수가 조한승 선수한테 이겼고 저우진신 선수가 홍민표 선수한테 이긴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당시에 저우준신 구단이 우승한 것이 가장 쇼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희생양이 바로 후야오이 선수고 그 패배 이후에 급전직하했어요. 네. 참 그 뒤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긴 하네요. 네, 역시 하나 밀어두죠. 그럼 상변에 한 점 약간 악수를 둔 교환이 지금은 좀 만회가 된 건가요? 이렇게 돼서? 글쎄요, 이걸 만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 한 점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 어깨 짚은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역시 귀를 지켜둡니다. 지금까지 수순 함께 살펴보시죠.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걸치고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두는데 네. 눈사태는 둘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해요. 여기를 둬야 근데 되겠고. 이 형태에서는 많이는 안 두더라고요. 지금 이제 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눈사태를 두긴 둬요.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눈사태를 두긴 두거든요. 네. 근데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선 또 배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우변을 이렇게 벌리는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가볍게요? 호구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걸치면은 협공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바둑도 실전에서 많이 봤고 또 그냥 호구 치는 걸 생략하고 우변을 벌리는 기사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둬도 이제 한 판의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시석 선수는 제가 최근에 둔 바둑 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바깥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바둑을 많이 뒀어요. 네, 이 모양이 돼 맞고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걸쳤고요. 자, 이제 뭔가 여기까지, 낮게 깔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보석이라고 봐야겠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날일자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할 수도 네. 있거든요. 제가 본 바둑 중에서는 이쪽으로 날일자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바로 밑으로 두나요?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 갈라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갈라치고 배기 가장 일반적이죠. 뭐 날일자를 해야겠고 이런 바둑도 많이 봤죠. 실전에 많이 등장을 했고요. 뭔가 90년대 후반에 네. 많이 봅직한 그런 형태네요. 갈라치지 않고 또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이렇게 두고 붙이면 있고 벌리고 다가서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미는 것도 할 테고요. 네. 젖히고 젖히는 정도. 뭐 이 정도 바둑은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를 예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변은 이제 흙에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변보다는 하변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네. 김지석 선수는. 그래서 굳히질 않고 이쪽으로 반대 굳혔죠. 방향으로 굳혔죠.
여기서 바로 걸쳐갔고요. 이 수는 이제 걸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 이제 수순이요? 치받고 여기 두고 이 정도로 벌려줍니까? 이렇게 두는 바둑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기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호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걸치게 된다면 여기를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늘어야 되겠고요. 네. 그때 이 흑도를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이 돌의 위치가 이 흑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별 볼 일이 없죠, 서로 흑백 간에. 그래서 이 길을 피했군요. 이걸 이 교환을 해주지 않고 그냥 뒀고요. 네. 이제 실전은 날일자를 했어요. 중앙으로 그냥 뛸 수도 있는데 중앙을 뛰게 되면은 여기를 하나 붙일 겁니다. 늘어야 되겠고요. 네, 여기 뛰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다음에 뛰는 정도로 보여요. 이 정도로 이제 보통 눈목자를 할 테고. 근데 이 모양이 참 애매합니다. 당장은 백이 끼워도 맞고요. 나와서 막을 때 이리 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도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치면은 네. 확실하게 이제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이 나중에 이제 되게 당장은 안 두겠죠. 당장은 못 두죠. 당장은 네. 못 두는데 나중에 이런 데가 또 선수가 될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예. 이거를 찝어두는 교환을 두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이걸 집어 넣으면 물론 이제 끼우는 뒷맛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수로 인해서 이 귀의 백집이 완벽해졌어요. 악수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 교환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교환을 해준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뭐 땡큐라고 할 수가 있죠. 땡큐수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3-3을 침투한다던가 하는 맛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모양보다는 흑이 네. 이 교환이 하나 있으면 좀 나아요. 이 교환이 하나 그렇네요. 있으면 끼우는 맛이 없으니까 흑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안하죠. 그리고 뭔가 안형상으로도 더 낫네요. 네, 그렇죠. 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한 집 이상의 네. 안형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보다는 흑이 날일자 해놓은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이 여기를 뒀어요. 네. 만약에 받아주면 방금 똑같이 전처럼 이렇게 된다면, 뛰어나가겠다는 뜻인데 네. 예. 근데 김지석 선수가 거슬렀죠. 여기서 받아주질 않고 이렇게 붙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쪽을 두고 여기서 이제 그냥 젖힌다거나 하는 것은 큰일 나요. 단수를 치고 이럴 때 아예 이쪽을 받지도 않고요. 밀어봤자 늘면은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다음에 밀더라도 이쪽을 늘게 되면 또 밀어도 받아서 6-4-8알이죠. 6줄이면 흑이 먼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귀를 먼저 줄 수밖에 없었군요. 네. 여기 이제 젖혀봤자 단수 치면은 이어야 되니까 이 한 점이 바로 잡히죠. 그래서 지금 젖힐 수는 없고요. 이렇게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 생기면 우선 일단 단수를 하나 쳐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악수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은 나중에 백이 침투를 하게 되면 치중을 하게 되면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교환이 없으면 살아 있어요. 가능한가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집어넣는 수가 있어서 자충의 의미네요. 오히려 자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단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둑격언에 단수는 항상 보류를 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잡을 수 없으면 단수하지 마라 이런 격언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수 치지 않고 넣는 게 보통이고 백이 여기를 몰았고요. 네. 쪽을 하나 네, 들여다봤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한 악수예요.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 선으로 둘 수도 있고 또는 위로 날일자를 할 네.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뒷맛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붙이고 이 패를 할 수 있는 맛이 굉장히 강력해요. 패감이 많다면. 물론 이제 초반이니까 당장은 이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흙이 두터워지고 패감이 많으면은 시한폭탄이에요. 언제든지.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이런 뒷맛들
치중하고 붙여서 패하는 뒷맛, 치중하고 날일자, 우위로 날일자다든지 하는 뒷맛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여기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만약에 네. 우위로 단수를 치면은 여기까지 막아줍니까? 예, 선수로 한 점을 잡고 다음에 끊는 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을 빼고 하변을 갈라치면 전체적으로 흙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공략을 운영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도 위로 막지 않고 밑으로 버텼습니다. 나갔고요. 자, 여기서 그냥 두면 큰일 나죠. 네, 아까처럼 이렇게 장문을 씌우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네. 또 나갈 수밖에 없고요. 꾹꾹 막게 되면 언젠가는 장문이 네. 되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었어요. 그래서 하나 비었기 때문에 빈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빈축으로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빈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혹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은 예. 빈축은 피합니다. 이거는 베개 네, 이때 활로가 단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치죠. 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이 예, 다릅니다. 이 자충이 하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백도 씌울 수가 없고 보통은 이제 이런 행마를 해요. 그리고 이제 늘게 되면은 한 칸을 띄어서. 하지만 이 모양의 단점은 이쪽을 치중하게 되면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예. 맛이 아직도 남아 있는 예,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젖혀야 되는데 늘게 되고 보통 연결할 이어야 때 되죠. 예.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 나가야 되고요. 이쪽을 두면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젖히게 되면은 이거는 좀 다른가요? 보통은 이제 이 이쪽이 모양이 좀- 예, 이렇게 막아도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있게 되면 이게 한 수 늘어진 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는 게 거의 반선수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찝질 않는 거예요. 깔끔하게 두었는데요. 하나 밀어놓고 네, 그래서 또 그냥 여기를 찝으면은 한 수 늘어진 패 뒷맛이 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미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땅이 늘 수밖에 없겠고요. 확실히 살아두었죠. 예, 지금도 역시 여기를 찝으면은 급소는 확실히 노릴 수 있겠지만 귀가 아직 한 수 늘어진 패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안정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이 돌을 계속 공격하려고 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흙이 이돌한 점은 살렸지만 이 교환 하나가 굉장한 학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석이라면 백에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흑돌 넉점에 대한 급소로 보이는데요. 아, 또 마늘모밖에 없나요, 행마가?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모양은 이제 밀어야 되는데 젖히게 되면은 이 흑돌 석점에 중앙에 백돌이가 있어요. 젖힐 수도 없어요. 이쪽을 끊게 되면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네. 나가도 이렇게 뭐 아까와 아까 비슷한 똑같아. 결과네요.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 호구 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죠? 단수. 이 단수가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단수 칠 수도 없어요. 바로 잡히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빈축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더라도 젖히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야 돼요. 이 교환이 득이 없죠 흙이. 아, 오히려 그냥 예, 나가는 게 낫네요. 손해예요. 그래서 입구자로 그냥 나간 겁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올해 50승 16패.
그리고 후야오이 선수가 6승 4패인데요. 후야오이 선수가 랭킹이 33위밖에 안 되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때 전성기 때는 랭킹 1위에 등극을 했던 적도 있었고 항상 5위권, 10위권 안에서는 놀던 기사였는데 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이 후야오이 선수가 8단이더라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중국은 이제 세계 대회를 우승을 하면은 초단이더라도 9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실력 있는 기사들은 승단 대회를 참가를 하질 않습니다. 어차피 뭐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네, 낼 그렇죠. 걸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9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7단, 8단에 머물렀던 기사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승단 대회를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3단 때 우승해서 바로 9단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판팅이, 미위팅, 탕웨이싱 이런 기사들은 바로 3단에서 좀 9단이 된 기사들이. 초고속 예. 승단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승하면은 세계대회 우승하면은 3단이 승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3단이면은 6단이 됩니다. 되는 거죠. 6단이면은 9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선수도 6단 시절에 우승을 해서 9단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초단이라도 세계대회 우승하면 바로 9단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더 입단, 승단이 조금 시스템이 어렵게 돼 있네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승단대회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승단대회를 아예 폐지를 하고 네. 공식 기전에 첫 번째 대국을 승단대회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승단대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따로 승단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승단대회를 하면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입단대회랑 같이 하는데 그 보름 정도로 이제 그 승단대회를 참가를 또 하자. 선수들이 예. 많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승단대회를 참가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군요. 실력 있는 기사들이 많죠. 지금 하변의 백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삭감을 했는데 백이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지켰어요. 하변의 흑도란 점을 바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백의 모양을 튼튼히 하면서 우변의 흑도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흑도 우변 쪽을 더 지킬 수는 없죠. 하변이 워낙 좋아지니까. 네, 지금 흙이 둔 곳을 백이 뒀다고 가정을 하면 한 칸 정도로요? 네. 흙이 둔 곳을 백이 두면 반대로 흙이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것 그렇게 중요한 자리 같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이 백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흙이 굉장히 외로워요. 도망가려면 이제 입구자나 또는 한 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네. 이 좌변의 흙은 여기를 어깨를 짚고 붙이는 것이 백의 권리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좌변 쪽으로는 백이 좀 악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앙의 흑도를 공격할 때는 하변 쪽 흑도를 공격할 때는 굉장한 보탬이 되죠. 벽이 하나가 생겨 있습니다. 이건 생사가 위험하겠습니다. 네. 혹시 살더라도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흙이 날일자 한 수는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강하게 우변 백도로 압박하네요. 한 칸 백이 뛸 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공격 수단입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또 전투에 능한
선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엄청 고생합니다. 수를 굉장히 빨리 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기재가 있다는 거겠죠. 바둑에 대한 재능만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재주예요. 그럼 지금 상위 랭커에 있는 한국 선수들 중에 기재로만 본다면 노력 이런 걸 배제하고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박정환 선수가 랭킹 1위긴 하지만 재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김지석 선수나 아, 이세돌 그럴까요? 선수 또는 강동현 선수 한 명을 더 꼽자면 저는 조한승 선수가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능만 놓고 본다면 그 네 명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이건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또 손을 빼네요. 하변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하고 우변에 흙이 좀 상당히 얇아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밭전자 돼 있는 곳 가르고 나오기만 해도 조금 많이 시달림을 당할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있는데 미생이죠, 미생. 예. 이 흙돌이 미생이에요. 지금 정다운 씨가 이야기한 게 이제 이렇게 가르고 나온. 예. 아마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들여다볼 거예요. 악수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고 입구자 한다던가 하면은 이 흙돌이 미생이 됩니다. 미생이 되면은 피곤해지죠. 살아있지 못한 네. 자인데요. 바둑은 미생보다는 완생이 좋아요. 완생이 되면은 편안하죠. 아, 바로 결행을 합니다. 저 들여다보는 수는 베개 입장에서는 도움은 됩니다. 근데 손해가 될 리는 없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런 교환은. 지금 흙이 들여다본 수도 참 좋은 타이밍이에요. 흙이 익고 나서 나중에 들여다보면 백도 가볍게 처리할 수가 네.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여다보면 백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돌이 하나 가 있으니까 그쪽이 약간 아까보단 엷어졌네요. 흙에게 도움이 되죠. 타개를 할 때 탄력적인 형태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는 수는 참 좋은 행마입니다. 네. 아, 예, 바로 막네요. 저는 입구자를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끊기 위해서. 근데 그 입구자보다는 바로 막는 것이 오히려 흙을 공격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변은 뭐 완생이라고 보는 거네요. 우변 백돌이요. 예. 우변 백돌은 완생이죠. 이 중앙 흑돌은 미생이지만 이 우변의 백돌은 완생의 형태입니다.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돼요.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흑돌이 엷은데요. 중앙 흑돌이 굉장히 얇은 돌이에요. 지금 두면 바로 잡히는데 여기를 치중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는 이제 백이 막으면 하나 늘어두고요. 이쪽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 두 점을 살리면 중앙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백이 중앙을 차단을 하면 물론 이 두 점 잡은 거는 집으로 한 15집 이상의 값어치가 있긴 해요. 하지만 네. 중앙이 너무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중앙에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다 대충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 흑돌이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모양이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앙이 저렇게 얇은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수법인데요.
여기까지 두는 거는 당장 뭐 먹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건 변을 잡으면 중앙을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중앙만 연결이 되면 흑도 참 편안하죠. 하지만 이게 중앙이 차단이 되면은 결국 여긴 하나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고요. 쭉 받아야 되는데 단수 하나 치고 이러면 백돌이 잡히니까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네. 백이 여기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요. 늘어두는 데까지는 선수가 된다는 뜻인데요. 네, 물론 선수가 돼서 2점은 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지만 중앙의 흑돌이 너무 얇아졌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법이에요. 실리 엄청 챙깁니다. 네. 2점을 잡은 게 10집은 채 안 되거든요. 이제 흑이 집이 늘어난 것이. 물론 이제 네. 100집도 많이 없앴으니까 약간 안팎으로 뭐 열집이 15집? 예, 15집 정도는 될 거예요. 하지만 중앙이 지금 100이 아무 데나 둬도 지금 다 잡혔어요. 너무 얇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중앙으로 둘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아예 가는데요. 크게, 굉장히 크게 두는데요. 저는 한 요쯤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둬도 움직여봤자 적당히 공격하다가 물론 계속 잡으러 갈 수도 있겠고요. 100은 적당히 공격하다 요만큼만 두더라도 이 흑돌 6점은 확실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흑이 이제 이런 걸 선수로 하면은 물론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잡히는 순간에는 끝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게 탈출이 안 되면 잡혀요. 안에서 할 수는 없는 모양이거든요. 잡히게 되면 바로 조기 종영이 될 수가 있어요, 바둑이. 지금 바깥쪽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흑이 쉽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백은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라면은 아무리 힘이 좋은 기사들하고 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싸우죠. 네. 거길 또 붙입니까? 저런 수들은 보통의 경우라면은 흑이 잘 안 되는 수법들이에요. 지금 젖히면요? 저침은 끊거나 해서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어차피 우변 흑은 너무 약한 돌이니까 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고 타협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버리는 쪽으로 아예 가닥을 잡았네요. 후야오이 선수는 우변에 그 치중 갔을 때부터 버리려고 생각을 해뒀네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너무 큰 거 굉장히 아닙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흑이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돌의 흐름상 흑의 선택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 이제는 뭐 좌변 쪽을 좀 키워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버리려고 했다기보다는 궁여지책, 갑작스러운 선택이었을까요? 궁여지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흑돌 8점이죠. 지금 여기에 4개, 6개. 네. 여기까지는 최소한 잡혀있고 비어있는 공배도 꽤 많아요. 이게 그렇다면 거의 30집 이상 들어간 건데 게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고요. 글쎄요. 과연 이 선택이
그게 좋은 선택인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둑을 배울 때 상대방 돌을 끊고 있는 돌은 요석이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도 중앙에 이제 두텁게 흑돌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좌변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만 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대국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첫 용병 선수가 됐는데요. 그때 10전 전승을 거뒀네요. 네. 한국 선수 최고 사상 초유, 성적이었죠.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전승으로 한 시즌을 마친 경우는 김지석 선수만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한 판이나 두 판 두고 전승을 한 경우는 있긴 있어요. 1승이나 2승 이렇게. 근데 10판씩, 그거하고는- 10판 이상을 두고 전승을 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예. 아마 앞으로도 저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한국 선수가 다 같이 합세를 해서 21연승을 네. 한 것도 정말 초유의 일인데 한 선수가 10승은 정말 어렵죠. 21연승 기록도 아마 당분간은 나올 수가 없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야구로 치면은 한 시즌 한 30승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승 투수도 없는데 30승 정도 한 것 같고 축구로 치면 한 경기에 한 10골 정도로 혼자 몰아넣은 와. 굉장한 기록이에요, 21연승은. 네, 김지석 선수가 대마를 포획했는데요. 지금까지 슛은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일단 이쪽을 충머리를 쓰고 네.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거 살았고요. 네. 이 수는 참 좋은 수예요. 만약에 이렇게 꼬부린다거나 하면은 한 칸을 띄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 여기를 두니까 갑갑하네요. 흙이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뒀죠.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은 네. 밀어야 돼요. 밀고 젖히면은 또 젖힌다던가 하는 그런 수가 돼야 되거든요. 받아준다면 그때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받아준 다음에 이제 입건하고 치면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끊어서 그만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꽉 막아서. 네. 아까하고 똑같아요. 빈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지만 요 돌을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은요. 어차피 실전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이 교환을 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네요. 실전에 결국 흙 100이 두 칸 띄었거든요. 이 교환은 언제든지 100이 좋죠. 이게 나중에 이제 입구자나 또는 이렇게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라졌어요. 그런 뒷맛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교환보다는 그냥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본 거고요. 여기를 띄었고. 하지만 이 모양은 이미 급소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네. 흙의 모양이 약간 우그러졌어요. 그래서 백의 횡마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라면은 성공적인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붙인 수도 아주 좋아 보여요. 이쪽은 손을 뺀다면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은 예. 올라서고 끊게 되면은 추를 조여야 네, 보통 잡으려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렇게 치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가 되긴 되지만 이 교환을 한다면은 아래쪽에 굉장한 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단수도 당하고 이쪽을 또 틀어막히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백도 막지 못하겠네요. 위로 둬야 되는데 넘는 뒷맛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도 많이 손해보고 이 백돌 안형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하죠. 반대로 백이 미세네요. 그래서 이런 뒷맛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고요. 이렇게 하고 밀게 되니까 여기 거의 10집 가까운 집이 생기면서 이런 뒷맛들이 전부 사라졌죠. 네. 반대로 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물론 집으로는 많이 벌었겠지만 중앙 쪽으로 백이 아주 원활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양이 좋아지죠. 호고 치는 자세가. 그래서 지금 붙이고 잡을 수 없으니까 뒤로 물러설 때 는 것까지는 집으로도 좋고 나중에 또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기 네.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쪽을 뒀죠. 보통은 약한 돌을 좀 타개하기 네. 마련인데요. 그런 뜻으로 본다면 중앙을 보강하는 것이 보편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변은 백이 두게 되면 완벽한 모양이 되면서 집도 이제 확실해집니다. 이쪽에도 집이 있고 상변에도 어느 정도 네. 집이 있는데 여기까지 모양이 이루어진다면 흙이 이제 실리바둑을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누가 집이 많은지 세봐야 돼요. 오히려 백이 더 나아 보여요. 이쪽이 워낙 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집의 균형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하변을 삭감을 했고요. 이쪽을 두었나요? 네. 이 수는 이제 보통이라면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날일자는 한 칸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뒷맛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뒷맛 이런 것이 이제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 칸을 띄어서 확실하게 백을 두텁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바로 네. 이쪽을 두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반대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데 이런 데를 두게 되면은 도망을 가야 돼요. 입구자나 또는 한 네. 칸을 띄어서. 근데 이 모양은 항상 어깨 짚고 붙이는 게 백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거의 이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주 답답한 모양이에요. 살기도 힘들 뿐더러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예. 중앙은 철벽이 돼요. 또 이쪽도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하나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수법이고요. 네. 그러자 이제 백이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정된 수라고 봐야겠고요. 한 칸을 띄었죠. 이쪽이 이제 흙이 나오게 되면 나가 끊는 것도 있고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다채로운 뒷맛이 많기 때문에 아주 두텁게 가열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찝어서 이 요석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넉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고 끊어서 이 흙돌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손을 뺐나요? 네, 여기 나일자리 했어요. 근데 보통은 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이거 살리다가 이거 공격당하고 또 백이 또 이런 데 먼저 와서 공격당하고 여기 어깨 짚고 붙이는 거 선수 계속 시달림을 당할 바에야 아예 확실히 네. 이쪽만은 살려두겠다는 확실하게 거네요. 하변은 살고 네. 이 중앙은 적당한 시기에는 버릴 수도 있겠다. 버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구도를 잡은 거예요. 이쯤에서 그런 선택을 네. 확실시 했네요. 이쪽을 들여다보고요. 하나 예. 들여다보고 지금 하나 들여다본 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 가정했을 때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돌은 이제 패석이니까 활용을 100%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들여다보면은 있기 전에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여기를 두고 확실히 막아두고요. 이 모양도 역시 이 보통이라면 그냥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기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후야오이 선수가 이 정도로 실리바둑일 줄은 원래는 이렇게 극단적인 실리바둑이 아니에요. 두텁게 두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타입인데 지금 오늘은 뭔가 불가했을까요? 좀 서두른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쪽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이쪽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A, B가 맞보기가 돼요. 네. 단수치고 잡으면 안 되죠. 반대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물론 네, 이쪽은 넉점은 잡을 잡을 수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이 끊게 되면은 5점이 잡혀요. 굉장히 크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을 수가 없고요. 이쪽을 꽉 이었고 끊어서 이쪽까지 교환이 네. 되었죠. 나중에 미는 것까지가 선수니까 흙이 한 15집 정도는 집으로 이득을 봤어요. 네. 이쪽으로 두었나요? 네. 하지만 이제 중앙 쪽이 워낙 또 백이 두터졌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문제가 있죠. 역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음에 늙어놔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시움 당하게 되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네, 이렇게 무겁게 둘 수는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요. 젖히니까 끊었습니다. 물론 백이 여기서 더 강력하게 드는 수법도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단수치고 꼽을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백이.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이 단수를 치고 이어서 정도로만 해도 좋다는 뜻이죠. 단수를 쳤는데 이 돌 8점 잡고 16이죠? 이거 19면 30집 이상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도 한 15집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45집에 100은 한 군데도 10군데가 없어요. 45집 정말이네요. 확보에. 그리고 그건 물론 이제 실리는 어느 정도 100보다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10고요. 앞으로의 발전성이 이제 이 좌변만 잘 지운다면 실제로 여기 붙였죠. 네. 젖히고요. 늘고 네, 이렇게 밀어서 좌변만 어느 정도 큰 모양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세를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알기 쉽게 단수를 쳐서 있고 이도를 제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앙을 단수를 치자 물론 이제 나가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굳이 뭐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붙여서 좌변을 삭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하나 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 젖히고요.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네. 됐는데 백이 아까 나가는 것도 가능은 했지만 우세를 의식하고 지금 그냥 쉽게 삭감을 한 거고요. 흑은 이제 이 젖히고 이은 거는 이 나가는 거를 확실하게 봉쇄를 한 거예요. 이쪽만 잘 정리가 된다면 역시 집이 돋보이네요. 네, 지금 만약에 보통 여기 단수 맞는 게 아파 늘게 되면 네. 두 칸을 이렇게 벌리게 돼. 이건 뭐 거의 공격당할 일이 없죠. 전체적으로 여기 잡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편안할 거고요. 흑은 이것보다는 백이 자세를 잡기 전에 먼저 압박을 해가지고 이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이쪽은 당하더라도요. 그래서 추격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나아 보여요. 네. 네, 김지석 선수가 흐름이 좋아 보이네요. 실전으로 가보시죠. 네, 역시 뭐 단수는 맞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변에서 쉽게 백이 털을 잡게 되면 이게 재미있는 바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겁니다. 근데 상변 쪽에 두 점이 나와 있어서 백도 잘 타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연결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요. 스웨 선수가 다시 탈환을 했죠.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성적을 놓고 보면 국내 대회, 세계 대회 딱 3명의 기사가 아주 돋보여요. 아, 누구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정환, 그리고 김지석,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위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커지에,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던 커지에, 그리고 이제 이세돌 선수는 최근에는 코리아의 10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그쪽에 네. 열정을 쏟았죠. 그래서 조금은 점수가 하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4위, 5위까지는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1, 2위가 지금 5점 차이밖에 안 나고요. 지금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한국 선수가 4명이고요. 네. 중국 선수가 6명인데 지금 밑으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그 이세돌 선수도 인터뷰 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상급 몇 명만 놓고 보면 한국이 밀릴 게 없어요. 네.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뭐 최근에 흐름 좋은 강동윤이라든지 정상급 뭐 한 너댓 명 정도는 오히려 한국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위권까지 쭉 내려오고 50위권까지 오면은 한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선수가 얘기를 한 게 뭐 예전에도
수적으로는 밀리는 건 당연했었다. 네. 그런데 미들 선수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근데 그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50위까지 이렇게 쭉 내려보면 밀려봤자 약간 몇 명 차이인데 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한국 선수 2명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이제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저희들조차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소년 기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밖에 안 보여준 거예요. 중국의 그 제가 한 1년 전에 봤을 때 6학년 정도 되는 소년 기사들이 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실력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똑같은 나이의 기사들하고 거의 선에서 2점 정도 가까운 차이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아마 그런 기사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아주 벌떼처럼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중국 기사들은. 네, 훨씬 많아지겠죠. 거기 단수 하나 정도는 백도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껴두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저 머리를 내민 수는. 네. 백도 훅진영에 들어갔는데요. 이후의 수수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